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 XRP의 가격이 455원. 자, 밀리고 박스권 그리고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업비트 마켓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도 2위 상단에 포진해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밀리고 나서 쭉 살짝 기울기가 강하진 않아요.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울기가 조금 있어요. 기울기,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기울기를 언급드리는 거예요. 밀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살짝 그 기울기가 비트코인보단 XRP보단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167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XRP 가격 기준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일본 캔들상 여기 매물대에 맞고 윗꼬리를 달고 현재 3%대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안 힘들 수가 없겠죠. 사람인데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투자의 처음부터 마지막이에요. 개인 투자는요, 투자의 승부가 멘탈 관리가 95% 이상입니다. 이 멘탈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 말입니다. 이 말은 즉, 가격대가 500원, 1000원, 여기서 1년, 2년, 3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해. 떨어지면 좋고, 떨어지면 슬프고, 올라가면 좋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슬프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만에 이 1000원대에서 3000원, 5000원, 6000원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거예요. 모든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듯이 3, 4년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1년 미만이에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저점이 올라가고요. 고점도 올라갑니다. 또 박스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슬퍼하는 기간은 길고요. 좋아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버티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드려요.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코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깔려고 하면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 말은 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있다고 하면 걔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클레이스 전 CEO, 암호화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당연한 부분이죠.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전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지난해 암호화폐 약세장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올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모펀드 아틀라스 머천드 캐피탈을 설립하여서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며 USDC 발행사 서클의 투자를 주도했다.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또한 올해 2023년도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찌는 리플의 소송과 함께 끝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요. 매크로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 필터링을 하고 나서 그때 연준의 통화정책 그 완화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즉 종이화폐에 대한 박살과 CBDC에 대한 전면 도입과 ISO 2002의 진행과 그리고 리플의 에스크로 전량 락업 폐쇄 2025년이 기준점이겠죠. 자, 올해는 2023년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고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한번 파고를 겪고 나서 매크로가 정리가 되고 나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훅 꺾일 수가 있겠죠. 실물 경제는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통화 정책과 함께 펀데멘털적으로 현재 실물 경제에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에서 인프라가 깔려 나가면서 여기에 막대한 유동성이 투입될 때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이 형성되겠죠. 개인들은 이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에 이 지금의 모을 수 있는 기간, 긴 기간을 여러분들은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2023년도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즉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올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부 차익 실현 구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연준 정치로부터 독립 확보해야 인기 없는 조치일 수도 현재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매파적인 언급을 하였죠. 자, 그러면서 미 연준 이사 인플레 진정 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JP모건 CEO 금리 6%도 가능하다. 저는 이 말을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국제금융센터 여기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준 파월 의장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이 중요하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 유지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기에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기후대응과 관련한 연준의 규제 권한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친환경 정책 강화를 위한 연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우만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지만 물가를 더욱 낮추기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되기에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실물, 진짜 찐에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미국 시장 나스닥 1.01, 다우 0.56, S&P 0.7% 상승으로 끝났어요.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핵심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3.59로 떨어졌어요. 미 국채 2년물 4.23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0.72, 0.54.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원달러 환율 지금 기준으로 해서 원화 강세, 달러 찔끔 102.98로 해서 정말 찔끔 달러에 대한 변동폭도 없었습니다. 자,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했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 채권왕 건들락. 연준 말고 채권 시장에 귀를 기울여라.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준의 금리 인상 끝단이 다가온다. 이미 CME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상단이 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더블라인 캐피탈 내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연준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자, 월가의 채권 투자자 명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건들락은 내 40년 경험으로 볼 때 채권 시장이 연준이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야 된다. 연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가 5% 이상 올라가야 하고 고금리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 압력이 크다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연준과 지금은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 자,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금리가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0.75% 몇 번에 걸쳐서 올리다가 그게 폭이 0.25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금리 상단이 멀지 않습니다. 이거를 장기간 유지하고 싶어도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해요. 왜? 마약을 맞고 지금 12년, 13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고금리를 유지해서 실물 경제가 받아준다면 상관없겠죠. 실물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 그대로 금리는 제 개인적으로 수직 인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하되겠죠. 요거는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고금리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가 나오면 자산시장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릴 수도 있어요. 이때 제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한번 통화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자, 통화 시스템이 끝난다는 걸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CBDC와 코인과 블록체인과 NFT와 디지털의 세상이 리플과 XRP의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거를 필터링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끊임없는 시간을 갖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의 소식으로 돌아와서 리플 유럽 지역 총괄 바로 샌디 영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기업 인수합병 증가 전망한다. 자, 토큰포스트에 언급되고 있고요. 유투데이에 리플 2023년에 대한 8가지 암호화 예측을 공유한다. 여기에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샌디 영의
트위터로 돌아가 보시죠. 2022년은 최고점과 최저점이 많은 크립토에게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크립토 겨울이었죠. 예측하기 힘든 산업이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암호화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파일럿을 시작하고 기술을 계속 조사함에 따라 블록체인 및 디지털 에셋의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 제도의 가상시장 제도의 원년아이다. 두 번째, FTX 붕괴 이후 건실한 기업들이 자체 역량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수를 진행하고 올해 초 셀시우스 보이저 및 3에로 캐피탈과 같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 통합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장 판이 다시 짜여진다. 그들 의도대로 과점 체제로 시장을 부숴내고 다시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통 금융 서비스 업체와 다른 부분의 기존 회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회사를 인수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전통 트레이드파이, 전통 금융 업체가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회사를 인수하는 추세가 증가한다. 그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네 번째, 크립토 및 블록체인의 바로 자격 증명, 소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계속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에너지 지벽적이지 않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지원 솔루션을 통해 더 큰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CBDC가 성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비유럽 국가들은 이미 파일럿을 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FTX의 붕괴는 국가가 다른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자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CBDC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도 러시아, CBDC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결제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CBDC를 국경 간 결제에 도입하겠다는 게 바로 글로벌 기득권의 숨은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숨은 의도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흔들어댈 때 더 매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흔들거리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실시간 계좌 잔고에 흔들거리지 않고 오히려 계좌 잔고가 줄어들면 결국은 더 매집을 해서 개수를 모아가겠죠. 그리고 계좌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일부 차익 실현, 경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기 때문에 2023년은 진짜 찐 상승이 아닌 기술적인 반등의 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원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확장, 진짜 찐 2024년, 2025년입니다. 다만 이때 경기 침체와 함께 실물 경제가 크게 흔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 자산 경제 모든 부분들이 크게 노이즈를 겪을 수가 있어요. 이때 연준의 제로 금리와 그리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로 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우직하게 동행을. 자, 여섯 번째, 기관이 실시간 가맹점 결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실현하고 함에 따라 2023년에는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채택될 것입니다. USD, 새로운 화폐 통화의 생성 또한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채택된다. 도매형 CBDC, 소매형 CBDC,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중앙은행과 정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금융기관이 주도하게 되는 부분이 크겠죠. 자, 일곱 번째, 크립토 레귤레이션이 영국과 유럽에 도착합니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이 발효된 후 규제기관은 영국이 암호화 자산 부분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암호화 체제를 개발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럼 바로 이 부분에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몇 주 안에 얼마 남지 않았죠? 디지털 파운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득권 국가 중에 하나죠. 영국 영란은행이 모집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용 커스터디 원래 개념 증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에 상당수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국 재무장관이 향후 빠른 시일 내 자국에 디지털 파운드 공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 파운드의 경계한 설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몇 주 안에 디지털 파운드 관련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 디지털 파운드의 첫 번째 사용 사례는 도매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재무장관 측 입장이다. 자, 도매, 거액결제형 국경 간 바로 결제. 이게 다음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지금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 5개 국제결제용을 기축으로 해서 더불어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 거액결제용 채택에 이들 국가들은 소매용 CBDC를 채택하는 대신에 바로 계속 언급드리는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멀티 CBDC라고 합니다. 거액결제용 CBDC, 소액결제용 CBDC, 거액, 소액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 자,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전세용,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의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자산은 XRP가 유일합니다. 자, 샌디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8번째 이후에서는 미카가 마침내 유럽 의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미카가 비준되는 즉시 레벨 2 유럽 감독기관은 실제로 작동하는 세부 규칙과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가상제도의 원년. 자, 중요한 말을 오늘 8가지 샌디 형이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XRP 뉴스 크립토님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면 자, 차트가 나와 있거든요. 크게 거의 몇 년의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패턴.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면 한 번에 큰 상승, 여기서도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면 큰 상승. 다시 한번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면 큰 상승이 있었다. 2018년도에 95,000%. 2023년도에는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차트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겠죠. 자, 참고만 한다. 큰 방향성. 10년, 20년, 5년, 10년, 20년의 그림은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밑바탕은 다 까여 있다. 깔아 나가고 있다. 가격이 움직이질 못하니 확신이 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펀더멘탈과 인프라와 본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큰 기회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